좀 적어주십시오. 9번입니다. 9번이요? 예, 9번이요. 오늘은 G80, 제네시스 G80 스포츠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유로고요. 탄현 헤이리까지 한 왕복 100, 한 5km 이 정도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G80과 G80 스포츠가 가장 눈에 띄게 지금 타자마자 다른 점은 스포크 휠입니다. 휠인데 G80은 4휠이었는데요 3스포크입니다. 3스포크 휠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카본을 넣어서 대시보드하고 이런 데 카본을 넣어가지고 좀 스포티하게 이렇게 꾸몄는데, 카본을 잘못 넣으면 굉장히 촌스러워지는데 이 카본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그리고 얘는 좀 알루미늄이고,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이 알루미늄입니다. 이 재료가 알루미늄인데 굉장히 이게 알루미늄인가? 만져봐야 알 정도로 굉장히 촉감도 좋고 색상도 괜찮습니다. 색상도 괜찮고 촉감도 좋고. 그리고 이 차의 또 다른 특징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입니다. 한 번 누르면 컴포트 모드가 되고요. 또 한 번 누르면 에코 모드,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컴포트 모드로 조금 주행을 해봤는데, 처음에 주행을 해봤는데 이 현대차 특유의 그 핸들 유격, 부드러움, 그런 쫀득쫀득한 이런 핸들링이 없습니다. 이 제네시스 스포츠인데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일반 제네시스와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코 모드인데, 에코 모드의 핸들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 번째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일단 핸들링이 좀 단단해지고 느낌이 약간은 좀 독일차의 그런 주행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스포크 휠의 지금 반경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 휠의 반경은 모르겠는데 약간 작은 느낌입니다. 약간 작은 느낌이고 조금 두꺼운 느낌. 보통에서 어떤 그 스포츠 주행에 이렇게 적합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뒤, 휠 뒤 쪽을 보면 이게 패드 시프트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알루미늄 패드 시프트인데 이게 이름도 G80 스포츠니까 당연히 이 패드 시프트가 있어야겠죠. 근데 알루미늄인데 굉장히 좀 촉감이 좋습니다. 알루미늄인데 잘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 포르쉐나 아니면 제규어 이 정도의 그런 패드 시프트나 느낌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전장하고 전폭, 전고가 G80하고 똑같습니다. G80하고 똑같고, 단지 좀 가장 큰 차이는 엔진인데요. 여기에 3.3 V6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엔진은 370마력에 52kgm, 그러니까 토크가 5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 제네시스가 한 270마력 정도 되니까 250마력인가 264마력 하여튼 그 정도 되니까 이게 한 100마력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력은 굉장히 높은 차고요. 거의 370마력이면 400마력에 가깝다는 얘기인데, 400마력짜리에 가까운 차면은 어느 조건에서건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당할 자가 없다,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스포츠 주행 레이싱을 하지 않는 이상 370마력 정도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더 올라가봐야 이 일반 도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디오입니다. 항상 이제 이 현대차가 약 500m 상급 모델에서는 렉시콘이라는 미국 오디오 브랜드의 오디오를 쓰고요. 좀 이제 현대차 그 하급 모델에서는 JBL을 씁니다. JBL을 쓰고 하는데, JBL보다는 렉시콘이 귀에 듣기에도 좋고 훨씬 고급스럽긴 한 건 인정을 하는데요. 5km 이상 조금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조금
뭐 오디오 완전 광은 아니지만 조금은 가볍지 않는 소리가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볼보의 그 다인 오디오나 제가 과거에 볼보를 한 1년 좀 넘게 탔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런 오디오입니다. 볼보의 다인 오디오나 뭐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그냥 높은 점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해줘야 저희들이 타고 있는 차가 H트랙 상시 사륜구동 차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자유로 반듯하게 뻗어 있는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어떤 코너링이나 이런 때 H트랙이 얼마나 잘 작용하고 차를 잘 잡아주는지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반 국도의 커브길에 들어가서 조금 더 세게 몰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큰 차, 이게 2톤이 넘습니다. 2,000kg가 넘는 이 큰 차가 얼마나 잘 그 커브길을 빠져나가고 어떤 그 밀리지 않고 제대로 제어를 하는지 한번 이따 커브길에서 조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곳은 그런 쫙 뻗은 도로라 달리는 거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구에서 뭐 어느 차나 지금은 다 잘 달리니까요. 여기에서 달리는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고 뭐 순간 가속이나 이런 거는 뭐 370마력짜리 V6 엔진이 답게 굉장히 뭐 거동도 편안합니다. 시트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나머지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확인을 해보니까 6,650만 원이고 거기에 H트랙이 250만 원입니다. H트랙이 250만 원이고 어떤 그 꼭 필요한 스마트 패키지라고 있는데 그 스마트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그게 250만 원입니다. 거기에 썬루프가 120만 원. 그렇게 해서 그 한 세 가지 패키지 정도를 다 선택을 하게 되면 한 7,200만 원?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거의. 이거의 경쟁 모델이 벤츠 E클래스하고 BMW 5 시리즈인데 현재 E클래스는 신차가 나와 있는 상태고 BMW 5 시리즈는 내년에 신차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걔네하고 이 차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네시스를 한국에서 본다는 거는 일단 AS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이나 이런 가격 뭐 이런 것도 좀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하고 또 뭐가 유리할까요? 그런 거는 유리한데 어떤 지금 잠깐 몰아봤는데 한 40km 이 정도 몰아봤는데 그 현대차 특유의 그 말랑말랑 뭐 약간 유격 있는 핸들링 그거는 이 제네시스도 못 버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네시스가 이 현대차가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느낌입니다. 좀 뭐랄까 이 차가 좀 핸들링이 너무 유격이 좀 심하고 뭔가 딱 떨어지는 이런 자로잰 듯한 이런 맛은 없습니다. 맛은 없고 조금 있다가 나가가지고 국도에 가서 다시 한번 조금 핸들링을 좀 더 뭐 점검 확인. 오늘 제 뒤에 서 있는 차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의 G80 스포츠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차고요. 보시다시피 전장이 5m 4,990cm로 굉장히 길입니다. 굉장히 길고 대형 세단입니다. 대형 프리미엄 세단인데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의 세 번째 차입니다. EQ900, 뭐 G80, 그다음에 이게 G80 스포츠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G70이 나올 건데 G70도 이 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다고 아까 그 동코볼케 디자이너 동코볼케 전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 휠이 알루미늄 휠인데 어두운 색입니다. 이 어두운 색이
보통의 작은 차들이나 중형차들, 조만한 차들은 이걸 좀 밝은 색을 씁니다. 좀 밝은 색을 쓰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좀 중후하고 크고 어떤 무게감이 있고 웅장한 것을 추구하는 차들은 이렇게 좀 고성능 차들, 이렇게 좀 어두운 색을 쓰는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어떤 알루미늄 휠을 보면 이렇게 좀 통이 다 이렇게 막혀 있는 휠이 있는데, 이것은 이게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무늬를 넣는 뭐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런 무늬를 넣는 이유는 이 안에 바람이 잘 통해서, 이게 고성능 차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했을 때 열이 나니까 열을 빨리 배출하고 뭐 그러는 용도로 이게 좀 이게 뭐 이렇게 빗살 무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컨티넨탈 19인치 휠이 타이어고요. 그릴 이게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차가 굉장히 넓어 보이고 그릴 디자인도 굉장히 웅장하고 이게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요 안에 이제 레이저 기능이 있어서 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이런 요 뒤에 레이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능을 하고, 여기 카메라도 하나 있네요. 요 카메라는 이제 앞에 뭐 전체 주차하거나 좁은 길 갈 때 이게 어라운드 뷰를 이 카메라로 보여주는 뭐 그런 카메라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충돌 방지하고 뭐 이런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앞에가 그 그릴 아래쪽으로 굉장히 뭐 안개등 옆으로 저게 뭐 다크베이드 그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느낌도 좀 나죠. 굉장히 좀 어둡고 웅장한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를 한번 보시면 그랜저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뭐 이런 거는 다 디자인 완전히 다르고요. 이런 게 그랜저는 여기 이 후미등이 전구입니다. 일반 전구고 방향 지시등도 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랜저 IG요. 그래서 최근에 출시한 그랜저 IG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LED입니다. 풀 LED로 되어 있고, 이것도 다 이제 면발광 LED고요. 여기에 3.3 터보 H 트랙,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뜻 보면 골프백 4개가 이렇게 2개씩 뒤쪽으로 쌓으면 4개가 들어가고, 앞쪽으로 보스턴백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트렁크는 역시 뭐 현대차 트렁크와 실내 공간이 현대차가 정말 세계의 탑 클래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G80 모델이고요. 여기 보면 배기구인데, 배기구 한쪽에 2개씩, 양쪽 4개가 있습니다. 한쪽에 2개씩, 양쪽에 4개가 있는데요. 이 배기구는 고성능 차들은 쌍발 배기구를 쓰고 거기에다가 또 2개를 더 달았죠. 굉장히 고성능이라는 걸 자랑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룸,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에너지 소비 효율인데요. 복합 8.0, 도심 7.0, 고속도로 9.8.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자유로에서는 한 10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연비가. 근데 일반 그 자유로 오기 전에 서울 도심에서 약간 있을 때는 한 6.7에서 7.5 사이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거의 에너지 효율이 붙어있는 공인 연비와 실제 연비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제네시스 엔진룸입니다. 굉장히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아주 새 차라는 게 깨끗합니다.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 중에 하나가 엔진이 가운데 정확하게 있는 차들이 많은데요. 그게 결국에 이제 무게중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진을 아무데나 자리를 위치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헤드의 정중앙과 무게를 맞추는, 미션과 엔진의 뭐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있으면 비스듬히 무게중심이 항상 가운데 있게 그렇게 해서 엔진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독일에서 유럽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GDI 엔진인데 이게 터보 GDI 3.3 터보 GDI 엔진인데 이게 그 엔진인데 지금 GDI 엔진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GDI 엔진의 폭발력이 너무 세서 엔진이 깨지고 실린더가 긁히고 그 실린더 암 실린더 암 그게 깨지는 부러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세타2 엔진이 말썽이 좀 났었고요. 또 하나는 이 GDI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일반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그 양이 거의 비슷하든지 더 많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DI 엔진의 내구성, GDI 엔진의 환경 이 두 가지가 지금 유럽에서는 좀 새로운 카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GDI 엔진이 계속 이대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현대차에서 뭐 엔진을 새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데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 GDI 엔진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시비를 걸려고 이제 시쳇말로 아니면 굉장히 이 GDI 엔진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이 과연 효율적인 엔진인지 환경 오염에 아무 문제가 없는 해가 안 되는 그런 엔진인지 내구성이 정말로 되는 엔진인지에 대해서 이 왜 현재는 GDI 엔진을 왜 자꾸 쓰냐 하면 엔진의 사이즈를 다운사이징합니다. 현재 엔진의 사이즈를 다운사이징하고 엔진의 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조금 넣고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엔진을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엔진이 가벼워지고 한 방울이라도 연료를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엔진의 연료를 한 방울이라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뭐 직분사 엔진에 대고 직접 쏴가지고 그 안에서 폭발이 다 이루어지고 소비되는 허투루 나가는 그런 뭐 열이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GDI 엔진인데 이러다 보니까 엔진 내부의 폭발력이 너무 셉니다. 엔진 내부의 폭발력이 세니까 이게 내구성이 약해지면서 엔진의 뭐 벽, 실린더, 크랭크축 뭐 이런 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내부도 막 긁히고 그 엔진 내부가 긁힌다는 얘기는 결국 엔진 오일이 연료와 섞이면은 결국 내연이 발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지금 많이 개선된 현대차가 개선된 GDI 엔진을 좀 개선시켰다고 자꾸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금 본인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개선이 됐는지 그거는 좀 더 타봐야겠죠. 좀 더 타봐야 됩니다. 이 스포츠 엔진이나 이게 뭐 딱 빔도 딱 해놓고 굉장히 간단하게 아주 엔진룸이 굉장히 깔끔하고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이상으로 지금 간단하게 제네시스 G80 스포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이 파주에서 서울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성능과 주행 능력 그리고 소음, 뭐 안정감, 정숙성 이런 것을 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시승을 한 사람이 오마이뉴스의 김종철 부장인데요. 얼굴을 나오는 걸 싫어해서 얼굴은 조금만 찍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 연비가 얼마나 왔죠? 리터당 7.9km 나왔습니다. 평균 연비. 7.9. 네. 네. 7.9인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죠? 네. 스포츠 모드 느낌은 어때요? 훨씬 그 엑셀레이터 반응이 컴포트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에코모드보다 훨씬 더 반응을 즉각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그 드라이빙 느낌도 훨씬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의 감도도 약간 더 약 700m 앞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로 고정형 이동식 단속 반응이 지점입니다. 이거는 스포츠 모드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름이 많이 먹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네, 오늘 좀 달려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은 어때요? 글쎄요, 저 내비게이션은 그냥 무난한 수준? 네.
수입차와 비교해서는 좀 더 내비게이션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항상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계인데요. 이거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그죠? 이게 보통의 이제 럭셔리 카들은 뭐 IWC나 네, 그렇죠. 그 자기 그 시계 상표를 보통 집어넣는데 이 제네시스는 시계 상표를 안 넣고 제네시스 마크를 넣었죠. 90km 이게 구간입니다. 누가 납품했을까요? 혹시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자, 한번 궁금해서 제가 현대차 직원한테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안 알려주는 건지 모르는 건지 믿음은 안 가지만 근데 굳이 시계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좀 다르게 좀 디자인하면 어떨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 약간 네. 저게 시계가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고퀄리티의 의미가 있는 그런 시계라면 평균 모르는데 90km 이거 그냥 단속 뭐 구간 주행 단순하게 중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따라하기. 한번 따라하기. 따라하기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있고 USB가 있고 억스죠? 억스 네. 그 뭐 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밀면 튀어나와서 닫히고 다시 밀면 이렇게 열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파킹 오토홀드 기능과 여기 보면 드라이브 모드 선택 기능이 있죠. 한번 원래 이제 출발은 컴포트 모드로 돼 있고 한번 누르면 에코, 그렇죠? 또 한 번 누르면 스포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운전은 스포츠 모드를 놓고 있고요. 이렇게 삥삥거릴까? 이유가 뭐예요? 아, 과속한다고 삥삥거리나? 아닌데. 그러게요. 경고등도 없고 삥삥. 그 다음이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버튼들이 있죠. 맵, 메뉴 버튼이 있고 내비 버튼이 있고 이거는 시트, 온열 시트와 이렇게 냉풍,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시트. 이거는 파크뷰 어라운드 이런 뷰. 이거는 핸들 열선 기능이 여기 있네요. 약 핸들 열선이 700m 앞 있고요. 평균 자, 이게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제네시스의 키입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가죽으로 엄청나게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자, 여기 열어보면 속 안에 이렇게 잠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는데 보통 이 수입차들은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게 하나에 막 몇십만 원. 기본이 그냥 뭐 몇십만 원. 한때 람보르기니의 이 키가 뭐 몇천만 원 한다는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키가 이거 잊어버리면 엄청 비쌉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한 주먹 되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근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게 커서 좋은데 이게 나쁜 점은 주머니에 넣었을 때 이게 부피가 너무 커서 주머니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이게 무겁거든요. 무겁고 부피가 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지갑 넣고 다니는 것조차도 싫어하는데 주머니 묵직하고 이런 거 싫어서. 근데 이런 차키 하나만 넣으면 주머니가 뿔룩 나와가지고 정말 보기 싫고 힘듭니다.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가죽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잘 만들었습니다. 이건 센터 콘솔 박스인데요. 12V짜리 시가잭 2개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엔데요. 한번 보시죠. 약 700m 앞
가운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사륜구동이나 후륜구동차는 엔진이 앞에 있고 구동축이 뒷바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좌석 발 놓는데 가운데가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굉장히 세 명이 타기에는 좀 불편하죠. 두 명까지가 딱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장거리를 좀 편하게 가려면 4인승이 맞습니다. 이런 차. 저는 아까 제가 운전할 때 그 핸들링이 약간 좀 뭐랄까 현대차 특유의 그런 유격처럼 느껴지는 그 부들부들한 그런 게 약간 있었는데 우리 운전하신 김 부장님은 어때요? 그런 느낌이 좀 있나요? 그게 약간 운전자들만의 사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저도 좀 약간 그런 걸 느끼긴 했는데요. 근데 제네시스 이 차는 다른 현대차보다 조금 그게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고속 주행감이나 그럴 때는 좀 그런 걸 좀 덜 느끼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핸들링에서 유격의 어떤 그런 느낌은 어떤 소비자 좀 민감한 소비자분들이나 운전자께서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편하게 이런 어떤 좀 편한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단단하고 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티어링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민감한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대차, 왜냐면 독일차 벤츠나 BMW에서 느끼는 스티어링 효율에서 느끼는 운전감이 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건 뭐 이전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똑바로 얘기해.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여러 가지로 세 가지로 확실히 나눠놨는데 그 드라이브 모드 달라진 것들이 실제로 타면 보면서 굉장히 체감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스포츠 모드를 켜도 켠 걸로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스포츠 모드를 켰을 때 확실하게 핸들, 서스펜션, 배기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쫙 바뀌어주니까 아주 정말 스포티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출력도 값은 3.8하고 거의 비슷한데 가성비 좋다. 3.8하고 비슷하다는 점에서 현대차가 좀 공격적으로 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3.8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가격 인상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 가격을 유지했다는 거는 그래도 꽤 이게 이제 경쟁차가 뭐 5 시리즈하고 E클인데 네. 경쟁이 될까요? 5 시리즈랑 E클래스하고 비교하면 제가 뭐 훨씬 정말 훨씬 좋고 정말 최고의 자동차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저 현대차 관계자가 옆에 와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는데 왜 갑자기 옆에서 검열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E클래스나 아니면 뭐 5 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타겟층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패밀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E클래스나 뭐 5 시리즈 굉장히 좋은 차지만 그런 지향점이라는 게 확실히 처음 근데 출발 패밀리 지점부터 쪽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춘 게 그냥 G80이잖아요. 이건 스포츠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다르잖아. 근데 이제 기본적인 플랫폼 자체가 출발점이 굉장히 처음부터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 차는 스포티하게 만들면서도 어떤 스포츠카의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그 큰 차를 잘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고 5 시리즈나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차의 경량화에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보다 많게는 200km, 적게는 뭐 100km까지 더 가벼운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는 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제네시스가 더 크고 더 넓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죠. 골프백을 넣는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중요하게 하고 아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골프백 부분에서는 G80을 이길 수 있는 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타고 있잖아요. 예. 지금 타고 있는 제네시스하고 비교할 때 그냥 어떤가요? 지금 타고 있는 제네시스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 노즈 다이브라든지 코너링에서 차체가 쏠린다든지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출력 부분도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이 차에서는 그 아쉬운 부분들을 다 막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 디스크도 이전보다 더 커지고 브레이크의 담력도 훨씬 더 적은 담력으로도 차가 잘 서게끔
그렇게 사이즈를 다 키웠어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사이즈를 키우고, 그리고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뭐 말할 것 없이 370마력이니까 이제 더 부족함 없는 정도의 70, 370. 370. 370마력이니까 더 이상 부족함은 없는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뭐 이쯤 되면은 이제는 뭐 세계적인 차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이 정도 되는 차를 진작에 내놨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서야 내놓는다는 건 조금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로 뭐 그런 정도로 나올 것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G80의 스포츠인데 차에 어딜 봐도 스포츠라는 말이 없거든요. 실내, 실외, 뭐 어떤 부분에도 스포츠, 심지어는 S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브랜드화하는데 약간 미적미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그러네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조금 진짜 더 과감하게 이렇게 스포츠라는 걸 내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모터그램.